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테민 경제TV입니다. 7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실적 관련해서 수출 지표들, 2분기 수출 지표가 좋은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검색하시면요, 저의 모든 자료들이, 제가 만든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요, 텔레그램에서요, 이 핫테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시면요, 제일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당연히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겠고요. 당연히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금요일 미국 시장이 아래 위로 꼬리를 달면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날 사실 역대급 하락입니다. 3.6% 하락했는데 거의 2년 9개월 만에 최대. 그래서 매그니피선트 7, 매그니피선트는 뭐 뛰어나고 좋고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매그니피선트 7이 아니고 미저러블 7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폭락을 했어요. 그들 중심으로. 그들이 수요일 하루 만에 천조 이상 날라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빠지니까 또 말들이 많습니다. 빠지니까 뭐 AI에 대해서 지금 과장되어 있다, 또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빠지고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 결국 다분히 지금 하락은 심리적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사람 마음이야 자고 일하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나스닥 지수는 6.9%, 일본 니케이는 11%나 빠졌네요. 단기 지금 한 10일, 11일 만에 대만도 한 9% 빠졌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상당히 큰 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반등 타이밍은 왔다. 그리고 이 하락이 무슨 큰 악재에 의한 하락이 아니고 다분히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이익 실현하자. 결국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쏠림 현상이랄까요?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어쨌거나 주식시장이 2030 세대들이 주도가 하면서 참 매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자, 그 속에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익 실현에, 외국인 이익 실현에 타겟이 되면서 최근에 20%나 하락. 총 2위 종목이 20%가 하락. 굉장히 크게 빠진 거죠. 우리가 그냥 보통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0%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20%는 급락했으니까 좀 반등. 특히 보면 SK 하이닉스는 19만원 내외에서 좀 지지한 적도 있기 때문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야무지게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제가 시장 반등의 중요한 조건 2개 중에 하나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안정돼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반등의 가능성은 이제 엿보인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수급입니다. 국내 기관들이 계속 제가 투신 연기금이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초를 친다. 7월 10일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또 7월 5일부터는 투신의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만큼 투신의 코스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7월 26일에는 드디어 투신이 170억 팔았는데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0.03%. 어쨌거나 그 투신의 매매 방향과 지수, 코스닥 지수 방향이 처음으로 달라졌는데 아마 연기금 매수 매도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들 투신과 연기금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연 월요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7월에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제 한 긍정과 부정인데, 우선 부정적인 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네, 좀 부신과 연기금이 많이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어서 월요일에 좀 매도가 많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고, 대신에 월 말에는요, 또 매도가 좀 지난 2달간의 월말에는 매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투신과 연기금이 이번 주 월화수는 좀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월요일날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할만하다 싶은데 복병이 등장해서 4일 전기가 상장이 되는데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변압기 회사네요. 지금 제일 핫한 변압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모 금액이 2,660억이니까 덩치도 크고 공모가 기준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당연히 월요일날 3일 전기로 시장에 매기가 집중되면서 또 상당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돼도 영향은 코스닥이 더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등장하면 코스닥이 더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런 좀 뭐랄까 대형주가 상장하면 양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급속히 좀 무거워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PNS 미케닉스 회사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 지금 참 곤란한데요. 로봇 관련 상장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 또 신규 상장에 따라서 좀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하나가 화요일 날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나쁘게 나왔을 때 시장이 아이고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하고 오히려 반등을 할지 아니면 야 참 전기차 2차 전지는 언제 돌아설 수 있을지 답이 없다 이런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7월 29일과 31일은 산일전기, 미케닉스 이런 신규 상장이 있고요. 7월 30일은 에코프로블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어떻게 잘 넘기면 8월 달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통상 통계적으로 보면 월 하수는 횡보를 하다가 월 상수는 강세를 보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가 좀 무겁고 후반에 뭔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전에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점을 중심으로 이번 주를 보시면 되고 그래도 역시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초반을 넘어서서 초반 후반 내지 중반 초반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6월 수출 지표 6월 수출 지표가 요거는 뭐냐 하면 관세청 데이터를 보면요 그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삼양식품 같으면 주로 밀양의 공장이 있잖아요. 그 밀양 지역의 라면 수출 그럼 삼양식품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주소지를 통해서 그 기업을 추정해보는 그런데 아주 좋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것은 작년 2023년 2, 4분기보다도 좋고 올 1분기보다도 좋다. 이런 느낌 종목들입니다. 삼양식품 아주 좀 삼양식품과 일진전기 두 종목이 좀 독보적으로 좀 돋보인다. 일진전기도 실적이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다음 재룡전기도 좋은 편인데 1분기와 비교해서는 좀 소폭 증가했다. 다음에 선진뷰티스 실리콘2도 수출 지표는 좋은데 1분기와 비교하면 조금 비슷하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보톡스가 좋습니다. 휴젤은 보톡스도 좋고 필러도 좋아요. 메디톡스, 대웅제약. 대웅제약인데 2분기 좋긴 하지만 1분기는 좀 유사하다. 반도체 장비도 의외로
PSK, 주성이 이런 건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회사들이 좋고요. 소재도 월덱스, TSE가 금요일 강세를 보이는데 TSE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TNL, 창상 피복제한 TNL, 테이펙스, SPG 이런 종목들이 2분기 수출 지표가 좋아서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2분기가 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 관련해서는 제가 삼양식품 같은 거는 리포트도 영상도 만들어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제 우리 또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보실 게 이게 빙그레의 월봉입니다. 빙그레가 옛날에는요. 제가 1988년 12월부터 주시에 몸을 담았는데요.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빙그레는 정말 부실회사였어요. 부도설도 좀 돌았었고요. 그때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아남은 것은 메로나 히트를 치면서 메로나 한 방에 그래서 얼마나 이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메로나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메로나가 잘 팔려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메로나는 영원한 메로나다. 우리 입맛이 한번 맛들이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거리의 히트작이 중요한가 하는 게 실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아니에요. 00324고요. 그 삼양식품 지금 수출 데이터가 아주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일 핫한 게 현대일렉트릭 주봉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을 보시면 불과 2022년만 하더라도 15,000원, 15,000원, 2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변화기는 사실 우리 주목을 못 끌었는데 미국에 저렇게 히트를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000원 주식이 최근에 37만원까지 갔네요. 15,000원 했던 주식. 그러면 요때쯤 정도 15,000원 하는 주식 예를 들어서 한 14만원, 13만원까지 왔다. 하면 당연히 요때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란 거 어떻게 사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렇게 눈으로 투자하고 판단하면 주식 투자에 큰 시세는 못 먹습니다. 눈으로 투자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보면서 이익에서 계속 어떤 사람은 수출 데이터를 계속 보고 미국의 변화기산을 계속 체크한 분은 이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아유 얼마나 올랐어요 하면서 눈으로 투자한 분은 못 먹죠. 주가가 이렇게 20배가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도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식품도 일봉상이고 주봉상 이렇게 본다면 지금 주봉상보다 엄청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상승이 어쩌면 현대일렉트릭 판 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영원한 불닭볶음면이다.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까르보 이런 거는 아무래도 치즈도 들어가 좀 이런 서양풍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지금은 그동안은 중국 중심에서 이제 미국이 1등이 되고요. 최근에 네덜란드가 3등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독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역시 까르보 이런 것들은 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북미나 이런 선진국들 서양의 입맛에 좀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한테는 조금 우리는 좀 치즈니 이런 것들이 좀 버거운데 어쨌거나 근데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다 단가가 높은 구매력이 높은 나라들 아닙니까? 중국이나 동남아는 아무래도 단가를 싸게 해야 되지만 이런 데는 충분히 단가가 높아서 그래서 삼양식품은 지금
그래서 수출 데이터 제가 저게 말씀드렸지만 7월 데이터도 상당히 좋아요. 7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본질을 기업의 본질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곡물가가 하락한 게 또 실적에 반영될 상황도 됐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선진국형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등등 아직도 초기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겠지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20배 올라도 본질을 본 사람 20배나 올라도 지금 더 오른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삼양식품은 사실 몇 배 오른 것도 아니죠. 한 3배 올랐나요? 어쨌거나 이런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되고 또 좋다 하는 건 아주 좋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견고하다. 효성중공업이 월요일날 7월 29일날 실적 발표되는데 궁금합니다. 그 변압기 부분의 수출 데이터는요. 그동안 보면 저기 일진전기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가 좋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이 HD 현대일렉트릭 제일 안 좋았던 게 LS일렉이었어요. 이건 제가 뭐 이미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 이번에 LS일렉이 실적이 좀 별로로 나왔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중간쯤에 해당. 그 다음에 화장품은 코스맥스, 의료기기, 그 다음에 필러들도 괜찮았고요. 반도체 소재도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좋은 정도.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여기서 뭐 환율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수출 지표도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 두셔서 그 기업들, 근데 대체로 이제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언제 실적이 발표될지 지금 뭐 알려지 발표해야 발표를 하는 거니까 아마 8월 첫째 주 돼야 이제 서서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 모르죠. 이제 시장 관심이 높아서 선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라서 좀 이렇게 기업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매매 전략을 하신다면 지금 주변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예,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들께 전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또 화요일 대응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